월요일 정치수다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호남 지역이 굉장히 좀 시끌벅적한 것 같은데요. 네네. 갑자기 지금 DJ 비자금 의혹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파문이 네. 계속 번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이 안철수계 통합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안을 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하고 또 그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예. 국민의당에 대한 또 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주원 의원이 김영길이나 다 마찬가지로 친한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특히 호남민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DJ를 네. 흠집을 냈던 장본인으로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물론 국민의당에서 이 사건을 접하자마자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몇 가지를 조치를 취하게 했으나 그걸 가지고는 양을 찰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실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MB면이냐라고 스스로 확인받고 싶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지금 보면은 2006년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주성룡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은밀하게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세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강만길 상지대 총장 시절의 비리 의혹은 2006년 4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중앙선관위 전자개표 교체 비리 의혹도 2007년 2월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 DJ 비자금설에 관련해서는 묵혀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2006년에 박주원 최고가 안선시장으로 당선이 됐던 그 과정 속에서 이를테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5억이라고 했던 내용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충분히 터뜨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강우병 관련해서 파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촛불이 일어섰고 그때도 촛불 집회가 전국에 하는 집회를 했었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울분을 참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 노무현 대통령이 후원자였던 박영차 대강실업 회장의 표적 수사하고 맞물려서 이 DJ 비자금 수술도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이 사건을 뭔가하고 연결시켜서 조작해내고 누구에겐가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심에 소위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보좌를 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박주원 최고가 안철수 대표하고의 가장 큰 거리에서 그를 보유하고 보좌하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이고요. 실제 국민의당이 정말 지난 4.13 총선 때 저도 지방선거에서 강주가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다 싹쓸이였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은 DJ의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한 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걸어왔던 한 행보는 DJ 햇빛 정책도 거부를 했던 거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의혹이 있었던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인의 가장 근거리에 지척에 두고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놔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더라도 국민의당은 DJ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한 당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자가당착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지난 주말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방문을 했는데 흔히 말해서 친한파와 반한파 사이에 이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한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계란을 맞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호남 분위기가 진짜 민심이 좀 어떤가요? 이 호남에 대한 민심을 읽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친한파와 반한파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강주에 있는 주요 일간지에 대한 사설도 그렇고 결국은 텃밭 호남 민심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들이 유리하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9일, 10일 오늘은 전주를 가겠다고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호남 민심에 대해서 또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새 의원들의 주요 거점인 목포와 강주와 전주를 통해 와서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역시 호남에 있는 민심은 안철수가 오고 안 오고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랑의 반대말은 증거가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소수. 그를 지지하는 소수가 이를테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면서 김대중 마라톤 대회를 했던 목포와 또 연대 통합혁신을 위한 토론을 했던 조선대학교, 강주의 조선대학교 앞에서 벌어졌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목포에서는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서는 목포에 텃밭을 두고 있는 박지원 대표에게 계란을 투척을 했죠. 네, 그렇죠. 굉장히 심한 야유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강주에 와서 조선대학교에서 토론회를 했던 그 과정에서는 정말 웃기지 않는 간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은 성명서, 그러니까 국민의당 개혁과 공당 사수를 위한 당원연대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지도부의 전면재통 상태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심지어 안 대표와 권력오전 불나방 같은 몇 분만 나가면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난다. 바른정당과 합당은 탈당을 한 뒤에 당 밖에서 추진하시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소위 말하는 안파들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오갈 정도와 또 그런 손팻말이 가지고 시위를 벌였고요. 일정 정도 안철수를 또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은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고 현수막을 서로 찢어버리려고 했던 이런 것과 야유를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호남 방문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안철수 대표는 이야기를 했으나 호남민들은 안철수 대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지지멸멸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려라.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오히려 호남민들은 민주당과 같이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고집센 안철수 대표가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정말. 그러면 전진숙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호남을 좀 방문하는 목적 자체가 호남 민심을 설득하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남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을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최근에 국민의당 지지도가 굉장히 최하위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렇죠. 조금 상승을 했던 것은 예.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한 1.2% 정도 소폭 상승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DJ 비자금 의혹 제보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금 호남민들이 국민의당과 박주원 최고위원의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글부글하고 아주 따가운 눈총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정면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요. 네. 제발 좀 가슴을 좀 열고 귀를 크게 조금 열고 눈도 예. 좀 크게 뜨고 예. 호남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본인의 대선 후보로 가고 안 가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선 예. 후보로 가겠다고 하는 이 다음 대선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던 예. 이 개인적 욕심이 안철수 대표의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막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이 저렇게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이러면 국민의당 이른바 그 호남 중진 의원들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간의 통합 여론 이런 것도 좀 거세질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정 정도 호남에 있는 분들은 예. 정말 정치하고 무관하게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은요. 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나 향후의 정치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호남민들의 요구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70%, 90%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호남의 민심은 네. 문재인 정부가 잘 성공해서 이 5년을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고 네. 결국은 그것에 안티를 하거나 개별적인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방해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해서 3일 늦게 물론 지각 예산 통과를 한 거죠. 그렇지만 네. 그 과정에서 최소한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예. 그 모습을 오케이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이후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제3당도 좋고 제4당도 좋다. 그렇지만 네. 그 이때에 서 있을 때 호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할 때 국민의당에 찬사를 보낼 거고요. 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물론 바닥에서 일부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같은 색깔이었는데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또 특별히 통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여기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산 정국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좀 협치를 좀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게 연대라든가 협치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하고 예. 근로기준법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가정보원 계획에 관한 국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캐스팅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국민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일정 정도 새로운 정치와 개혁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던 국민의당 스스로가 자기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여전히 촛불의 민심과 촛불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국민의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스스로가 이 법을 통과를 했을 때 그 화살이 네. 본인들을 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부를 하겠지만은 예.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는다면은 예. 저는 충분히 협력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전진숙 의원이었습니다.